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6명,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광주광역시 성인오락실과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5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렇게 보시듯이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감염률에 관한 통계도 나왔는데요. 18살 이하 미성년자 연령대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체 8.9%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특히 만 12세 이하 발생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7살에서부터 만 12살까지의 감염 경로를 살펴봤더니 가족, 지인 간 접촉에 의한 것이 38% 가까이 나왔고 교육시설 내에서의 전파는 의외로 채 6%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학교 문을 닫아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이 요즘 나오는 이유입니다. 등교 일수를 더 확대하고 또 일부 학년부터라도 매일 등교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점점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학교와 가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감염은 가정 내에서의 전파 사례가 많은 만큼 부모들이 최대한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장에서 마스크 철저히 쓰는 것,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잘 지켜주는 것 등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물론 이 거리두기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고 또 업종별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한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서병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 거리두기 체계는 3차 유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1.3%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다는 국민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핵심 조치들의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긍정적인 답변이 70%를 넘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는지 묻는 항목엔 절반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공정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만 팽팽하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당연히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절반 넘게 없다고 답했고 의향이 있다는 22.5%에 그쳤습니다. 향후 유행 차단을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나 제한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4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며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